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0장 노동조합에서요 8절 노조의 임금 이외의 효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실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조가 존재하게 되면서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효과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지금은 어떤 걸 볼 거냐면 노조가 존재함으로써 임금 이외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많은 문헌들은 노조가 임금 구조에 미치는 효과에 영향에 초점을 맞추지만 노조는 근로자의 생산성 이외의 효과가 뭐가 있나 보면 생산성 그리고 이직률 네 그리고 직무 만족도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직무 만족도. 예, 고용관계의 많은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노조가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한 가지 경로가 이탈 목소리 가설이다 이렇게 있어요. 이탈이 그냥 회사를 떠난다는 거야. 엑시트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목소리, 보이스죠. 목소리 가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요거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노조가 없어요. 그러면 근로자들은 근무 환경이나 임금이나 고용 관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피라미드 조직에서 노동자가 있고요. 여기 사측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노조가 없으면 근무 환경이라든가 근무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 네. 아니면은 임금이라든가 고용관계라든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여타 측면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있게 되면은 이 불만을 표출을 해야 되는데 고용주에게 알릴 만한 확실한 메커니즘이 없어요. 그럼 이 불만을 품은 한 명의 근로자는 불평을 하게 되면은 사장님 왜 이렇습니까? 너 뭐야? 해서 강등시키거나 저 한직으로 보내고 막 그럽니다. 해고합니다. 그래서 무노조 근로자들이 불만족을 표출하는 방법은 표출 방법은 나가는 거예요. 방법은 그게 엑시트에서 회사를 떠나는 거예요. 이탈이다. 이렇게 됩니다. 엑시트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발로 투표를 한다. 이게 발에 의한 투표예요. 이탈로 발에 의한 투표예요. 발에 의한 투표.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근데 만약에 노조가 있어요. 그래서 노조가 있게 되면 근로자들의 불만을요 모아가지고 노조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노조가 존재하면 존재시 자, 이 불만을요 이 사측에다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공식적인 경로가 생깁니다.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불만의 공식적인 경로가 생깁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노조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대리를 역할을 해줍니다. 노조는 근로자들을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근로자들에게 목소리, 그래서 보이스, 목소리 역할을 하게 돼요. 목소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목소리를 제공하게 되고 일자리에 만족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고용주의 보복이 두려움 이런 것들을요 떨쳐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목소리 유형이다. 그래서 이탈하게 되면 이거는 바로 무노조에 있는 사람이고 목소리 이렇게 되면 노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자, 목소리의 모형은 유노조 기업의 고용관계에 관해서 흥미로운 시사점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은 더 이상 발로 투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노조 기업들에게 이직률은 낮아집니다. 자, 이게 존재하게 되면 이직률이 어떻게 된다? 하락해요.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방법이 목소리가 아니라 발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로
할 수가 있으니까 이직률은 떨어지게 되고요. 사실 무노조 기업에서 2년 기간 내에 퇴사하는 확률이 14%였었던 반면에 유노조 기업에서는 절반 정도 지나지 않는데요. 유노조 기업의 낮은 이직률의 일부는 노조 근로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아서 목소리의 메커니즘이 없더라도 이직할 유인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또 이직률 하락은요,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뿐만 아니라 노조의 존재로 임금도 인상되는 측면과 그리고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경로가 있네요.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는 거야. 노조가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유노조 근로자들과 무노조 근로자들 사이의 총보수 패키지의 가치 차이를 신중히 통제한 이후에도 노조 근로자들의 이직률은 훨씬 더 낮아진다. 그게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이탈 목소리 메커니즘은 노조원들의 직무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직무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쳐요. 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놀랍게도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노조원들은 무노조원들에 비해서 그들의 직무에 덜 만족한다고 말한다. 이거는 뭐야? 직무 만족도가 떨어져요? 하락해요? 덜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또 뭐야?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목소리 이탈 가설이 거기 보시면 이러한 발견과 우리가 봤을 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조가 효과적으로 목소리가 전달할 수가 있게 되면 근로자들의 많은 불만은 해소돼야 돼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어떤 불만을 노조가 대변해 주기 때문에 해소돼야 되는데 노조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목소리가 크고 분명하게 들려야 됩니다. 근데 노조의 부작용은 아마도 근로자들의 정치화일 것이다. 이 경우 노조원들은 무노조 근로자들보다 직무 만족도가 낮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불만족은요, 진짜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직무 만족도가 하락하는 걸로 나왔는데 이 진짜는 아니고요. 잘못 표출된 것이고 이 불만족이 이직을 높이지 않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불만족이 증가하는데 불만족이 진짜라면 사람들이 이직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직을 하지 않는다니까? 이직을 해야 되는데 이직을 안 하니까 이직을 해야 하는데 안 해요. 안 해. 자, 안 해의 의미는 뭐야? 얘 가짜 불만족이라는 거야. 짜가 불만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불만족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죠. 저자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노동조합과 관련된 밑에 생산성 그리고 이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단락 보세요. 유노조 기업은요, 높은 고용의 안정성 때문에 노조가 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생산성 측면에서 볼게요. 자, 생산성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왜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용 안정성이 보장돼서 그래요. 고용의 안정성이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더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근로자의 이직은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는데요. 이직은 생산 과정을 흐트러뜨리고 헤드헌팅 활동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만들고 새롭게 인력을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 그에 따른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자, 그러므로 이탈 목소리 가설에 따르면 노조는 유노조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직 관련된 비용이 절감되고 그리고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데 비용이 감소된다고요. 직원 채용 비용을 줄일 수 있고요. 채용 또는 훈련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이와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시사점은 상당한 관심이 대상이 되었는데 전반적인 증거들이 제시하는 바에 따르면 유노조 기업들의 근로자들은 실제로 더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실제 보면 야 이거 실제로 그래? 네, 실제 사례 분석에서도 그렇게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콘크리트 산업의 생산성을 주의 깊게 연구해 보니까 유노조 기업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무노조 근로자들의 생산성보다 훨씬 더 10% 정도 높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별로 놀라운 것은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다음 달러 노조의 임금 인상의 결과 기업들의 수요 곡선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임금 인상이 되니까 고용은 감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임금 인상 때문에 수요 곡선상의 위쪽, 그러니까 고용이 감소한다는 것이죠.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는 상승한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노동이 있고 임금 한계 생산 가치인데 한계 생산 가치의 곡선이 이게 바로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잖아요. 근데 임금 올려주세요 하다 보니까 임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여기에서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노동을 줄이게 되는데 얘기는 뭐야? 한계 생산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노조의 임금 인상은 기업에게 충격을 줘서 부지런한 채용 관행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는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를 시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새로운 신선한 충격을 가하게 됩니다. 노조는 종종 조합원들의 해고를 제약하는 규칙들을 부과하기 때문에 유노조 기업들은 채용 결정을 훨씬 더 선별적으로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유노조 기업은 아무나 막 뽑는 게 아니라 선별을 꼼꼼히 하게 됩니다. 꼼꼼히. 이해 가시죠? 꼼꼼하게. 야, 제 능력 없거나 이상한 애 막 뽑는 게 아니라 잘 선별을 더 꼼꼼하게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선별된 인력의 생산성은 대체로 높을 것이다. 자, 그러나 노조의 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의 크기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높은 인건비를 보상할 만큼, 그렇죠? 이게 왜 고용이 감소합니까 하면 노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이 생산성의 상승이 임금 인상의 네거티브한 효과보다 훨씬 상쇄할 만한가? 그건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유노조 기업들의 이윤은 조금 더 낮다. 그래서 이윤 측면에서 볼게요. 생산성은 향상되지만 이윤은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저자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산성의 유노조 측면에서 증가 효과보다 임금의 인상 효과가 더 크다는 거야. 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임금 인상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네거티브 효과잖아. 이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효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의 증가 측면에서의 효과는 플러스 결과를 야기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임금 인상이라는 부정적인 효과가 좀 더 커서 기업의 이윤에는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면밀하게 이제 분석을 해 보시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 수익률이 이윤이 한 19% 정도 감소하더라라는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위에 그래프가 있고요. 어떤 지대가 노조 근로자에게 재분배되면서 기업의 시장 가치인 주주들의 부 1달러 대 1달러씩의 감소 증거를 거기 위에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대규모 리넨 공급 회사인 국영 리넨 서비스 회사 주식회사 얘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 주가 지수랑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두 번째 줄 보세요. 자, 노조가 존재하게 되면서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노조가 기업의 어떤 이윤, 주주의 부에 미치는 부정적인 주가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 경영진들이 종종 노조를 몰아내려고 교묘하게 시도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있으면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러한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저해하기 때문에 저해하여 고용주는
고용주는 노조를 없는 기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조를 몰아내도록 시도합니다. 네,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최근 연구가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기업은 임박한 노조의 조직화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 대규모의 부채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거기 예를 보니까 노조가 설립될 것 같으면 설립되기 바로 직전 기업은 대규모 부채를 발행하는 거야. 대규모 부채를 거기 보시면은 발생시킵니다. 야, 우리 기업 부채가 너무 많아서 망하겠어. 지금 너네 자꾸 이럴 때 지금 노조 설립할 때야.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막 이렇게 유도를 한다는 것이죠. 부채 발행은 기업의 미래에 불을 올가매는 것이지만 가능한 한 놀아먹을 수 있는 노조가 생겼을 때 놀아먹을 수 있는 이윤이 없도록 만들게 되면서 노조의 설립을 억제하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9번 보시면 정책 응용 사례에서 공공부문의 노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냥 우리 시험 문제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부문의 노조, 특히 미국의 얘기 중심으로 들어가 있어서 주정부와 거기 나와 있는 지방정부와 뭐 등등등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재를 하려고 해서 구속력 있는 중재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뭐 통상적인 중재와 그 다음 최종 제한 중재 뭐 이런 얘기 협상과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우리 시험 문제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 이쪽 파트가 좀 더 나는 관심 있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 내용을 살짝 보시면서 미국의 얘기지만 밑에 레퍼런스 논문들을 좀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조가 존재함으로써 임금 이외의 효과로 목소리 이탈 가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무의 만족도라든가 이직률이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이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우리 챕터 10장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챕터 11장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